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만이 올해 1분기에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72대에 발사될 사거리 80km 유도탄, 290km급 유도탄에 대한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16억 4,400만 달러, 한화 약 2조 2,526억 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배달비를 무제한 할인해주는 유료 구독 멤버십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이어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까지 구독제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배달앱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박수연입니다. 환율과 금리 상승 속에 오늘 양시장은 1%대 하락을 하면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도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3%가량 내렸고요. SK하이닉스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5%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개별 시세를 안아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시그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종목별 옥석 가리기와 히든 종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태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주식 천재 윤사무엘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 포트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름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굉장히 또 멋진 종목들 그리고 그런 관점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4월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런 만큼 4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의 전략뿐만 아니라 4월의 마무리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 대한 전략까지도 저희가 폭 넓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히든 종목 꼭 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든 종목을 왜 유익 있게 보셔야 하는지 바로 수익률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벌써 4월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월 그리고 이 봄에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많이 또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히든 종목에도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4월 들어서 그리고 3월 말에도 이제 어떤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다 좋은 수익 가져다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그래도 매매를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이제 1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D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관점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44%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HLBG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또 스윙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32% 정도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제가 뭐 따로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공략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 시장이 굉장히 약세였잖아요. 그럴 때 또 단비 같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30% 이상 가져다 드리면서 야, 윤사무엘 전문가는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잘 내네. 어떤 그런 편견을 또 깨부셨던 종목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자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최근에 여기서 다 이제 매도를 했어요. 보시면은 왜 매도를 했냐면은 여기 방송 이미지 때문에 조금 끊길 수가 있는데 여기가 정고점이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분봉상, 5분봉상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때도 종가 베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에는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다가 1박 2일, 2거래일 정도 걸쳐서 17% 수익을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또 종가 베팅하고 좀 짧게 뭐 한 3에서 5% 정도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들고 있는 물량이 좀 있어서 이제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지나가지고 또 여기서 종가 베팅했는데 다음날 또 8%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었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제 제자분 중에서 또 이렇게 타점을 인증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보시면은 이런 데서 이제 사가지고 또 팔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17% 매도했겠죠. 그러면서 또 종가 베팅하고 또 팔고 그리고 또 저점에서 사가지고 팔고 종가 베팅하고 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이 그렇게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의 저와 함께 거의 1년 정도 하신 분인데 주부분이시거든요. 상당히 또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잘 따라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좀 이런 타점 인증할 때마다 제가 또 뿌듯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D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곧바로 한 3거래일 그리고 한 5거래일에 걸쳐서 44%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많이 밀리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 스윙 관점에서도 제가 오늘 또 리뷰를 해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한 며칠 만에 또 이제 32% 수익 가져다 주었는데 제가 아마 여기서 이제 주가 내려왔을 때 이때부터 방송에서 이런 구간들이 HLB 지지선이란 좀 말씀을 드렸어요. HLB의 이제 본주 85,000원 라인.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에 매수를 좀 진행해가지고 스윙으로 매도하고 또 스윙으로 사가지고 또 이렇게 줄 때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또 5월에 일정도 있겠다. 우리가 조정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방 매매를 잠깐 리뷰를 할 건데 제 교육방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한 3,700분 정도 같이 계시고 또 실제 제 제자분들도 상당히 몇백 명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매매했던 일지인데 보시면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제 매매 일지를 보시면은 21번의 수익 실현과 한 번의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도 굉장히 짧게 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비중 조절한다고 해서 이제 약간 비중을 덜어내는 정도로 해가지고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다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요. 거의 뭐 손절을 제가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또 제 매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잘 안 물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이 이제 폭등할 때는 다 같이 좀 수익을 잘 내요. 물론 저보다 잘 내는 사람은 거의 못 보긴 했지만 하지만 시장이 또 하락할 때는 또 방어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30종목, 40종목 이런 식으로 포트에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을 해도 종목에 특별히 잘 안 물리기 때문에 거의 한 3종목에서 4종목, 5종목 많아봐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전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매 주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YK 가 이제 사명을 바뀌었죠 오늘. 이 종목을 여러 데서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다음 날 1거래일 만에 또 7% 정도 가량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드렸었고요.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여기서 종가 베팅했는데 잘 안 가가지고 거의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또 물량 흡수해가지고 또 이런 구간들에서 분할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인증해 주셨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하고 다음 날 매도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하고 바로 매도하고 다시 비중 확대해가지고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타점이 거의 다 비슷하죠. 저와 함께 제가 다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 똑같이 그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4월 24일 날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그 5장 돌파 매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딱 하나 나왔었거든요. 어제 보시면 이렇게 장 초반 이렇게 쭉 쏘고 나서 전 기다렸어요. 여기를 돌파해주면 내가 사줄게. 네,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샀습니다. 그러나서 바로 장중에 한 5분 만에, 5분, 10분 만에 거의 한 6에서 또 많게는 11%까지 수익권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제 재룡전기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 네,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알곡을 챙기는 매매를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도 매매를 좀 했었고요. 네, 반등파동에서 그리고 여기 상한가 가던 날에도 좀 매매했었는데 이 중간중간에서는 매수 매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매수 매도를 했거든요. 이거 시세가 진짜 잘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만 또 정확하게 제가 또 공략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가 이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급등주나 아니면 어떤 주도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어디서 사야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실제 급등주 매매를 하다 보면 너무 빨라가지고 나는 좀 바쁜 직장이 있는데 아니면은 어떤 주부인데 아니면 뭐 내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참여하게 이걸 매매할 수가 있을까? 어떤 의문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라고 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다 종가 베팅으로만 공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종가 베팅이었고요. 다음날 10%가량 수익을 줬었고 또 종가 베팅 해가지고 다음날 또 10%. 한미반도체 대형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몇 주씩 하는 그 종목을 제가 또 10%씩 하루 만에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장중 돌파 매매 해가지고 또 약 한 뭐 10% 그리고 나서 장중에 저점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분할 매도하고요. 또 종가 베팅 해가지고 또 약 10% 그리고 종가 베팅 해가지고 다음날 또 한 5에서 6% 정도 그리고 종가 베팅 해가지고 또 반등시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사이클 매매라고 해가지고 상한가 가는 종목 정말 좋은 상한가 종목을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또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서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종가 베팅 거의 보통 그러면 3시부터 3시 30분, 30분까지 3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월천 트레이더는 진짜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실제로 제 교육생분들이 이렇게 또 타점을 인증해 주셨죠. 네, 거의 다 종가 베팅입니다, 여러분들. 종가 베팅, 여기서도 종가 베팅. 네, 거의 다 대부분 종가 베팅으로 실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인데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아니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11월, 12월 달 매일매일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시세가 서 있는 구간에서는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데서 제가 장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또 내려왔을 때 또 사고 해가지고 매도. 그래서 이날만 아마 60%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요. 또 이런 데서 시초가 매매해서 팔고 그다음에 모아가지고 또 다음날 팔고 또 여기서 장중 돌파 매매해서 또 매도하고 이게 이제 거의 한 2박 3일에 걸쳐서 매도한 건데 보시면은 진짜 제 제자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매매를 잘해요. 예, 보시면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매수했다가 또 고점에서 팔고 또 시초가 매매했다가 팔고 그다음에 또 모아가가지고 또 다음날 팔고 예. 이게 그러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 한 15%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기서도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 거의 60% 가까운 수익률 여러분들 가져다 드렸었고 예, 보시면 그래서 하루 만에 55% 벌었다. 한미반도체도 같이 샀는데 15%씩 벌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좌 인증해 주셨고요. 타점이 다 비슷하죠. 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인증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11월,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할 거라고 하면은 정말 기본이 월천 정도는 벌어야 된다. 내가 그리고 만약에 전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못해도 2, 3천은 벌어야 여러분들이 퇴직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와 진짜 뭐 한두 달 만에 이뤄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와 함께 했을 때 한 3-4달 해가지고 드디어 월천 이상을 달성했다. 한 주부분께서 월천을 벌고 보니까 진짜 신기하기만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수익률이 월 평균 75%. 이분이 자금이 꽤나 크세요. 그래서 뭐 차를 굉장히 좋은 차 독일
독일 굉장히 멋진 차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덕분에 그전에 손해본 거 다 복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이제 깡통을 한 7번 정도 차보니까 복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었어요. 예전에 어릴 때는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주식 초보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주식 경력이 좀 있든 상관없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가 비상하는 어떤 역사를 보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만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이상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여러분들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주가의 어떤 조정이나 시세의 불확실성은 제가 좀 피하면서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은 내가 왜 주식을 이렇게 맨날 들고만 있었나. 저는 오히려 현금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딱 먹고 나올 때 깔끔하게 먹고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크게 물리는 종목 없이 먹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게 쌓이다 보면은 분명히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저 주식 천재인 윤사모일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소프트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만큼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DI 44%인데 HLB제약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일정 앞두고 다시 한번 또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4월 달에 당일 주도주 공략에 대한 리스트도 챙겨봤는데요. 오늘도 그런 수익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좀 담아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시장부터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좀 설렜었는데 오늘은 많이 힘이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1%대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시죠? 네. 눈물의 여왕이라고 즐겨보는데 거기서 네. 이제 김수현 그 배우님이랑 또 김지원 배우님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좀 잘생기고 잘 이뻐요, 굉장히. 그리고 연기도 발성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드라마에 몰입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하차를 하고 다른 어떤 개그맨이나 아니면 다른 좀 처음 보는 배우가 와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몰입이 깨지잖아요. 드라마 보는데 아무래도 확 깨지죠. 시청률도 갑자기 떨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요즘 시장을 경험하면은 약간 설레게 만들어요. 사람 이거 설렜죠 어제. 살짝 저도 설렜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나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종목들도 야, 나 이제 주인공이야. 나 치고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뜬금없는 애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약간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요. 요즘 시장을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시장 반등이 어제 성공은 하긴 했는데 아쉬운 건 그거죠.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돈이 없어요, 많이. 요즘에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피가 8조 7천억 원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7조 9천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하네 시장.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가지고 놀만하고 종목들도 매매할 게 많네라고 생각하는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 못해도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볼만 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후로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총선 전에 그래도 10조에서 13조까지 터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계속 8조죠. 지금 6조에서 계속해서 8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에서 13조 나왔다가 예를 들어서 한 8조에서 9조로 바뀌어요. 한 2조에서 한 1, 2조가 빠져요. 그러면은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8조에서 9조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한 1조에서 2조 정도 터져요. 더 터져요. 그러면 시장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6조에서 8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막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매매하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이 만약에 좋아지면은 그땐 또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약세여도 강한 종목은 나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강한 종목들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은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이다라고 하더라도 압축하고 집중해서 강한 종목을 찾아낸다면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께처럼 이렇게 수익을 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강세 테마주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반도체 부문 내 전력 반도체 개발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관련 칩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전기차, 픽시 등 미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열풍과 함께 전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슈퍼사이클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인공지능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YC고요. 오늘 장에서 12.71%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상한가 기록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29.80%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 테마를 뽑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YC고요. 오늘 장에서 12%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바로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 가져가고 있을까요? 일단 내일 올라갈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는 좀 상방이 맞다.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지켜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 YC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사명이 YIK였죠. 근데 요즘에 가는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어요. 왜 갈까요? 윤사무엘이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가 2대 주주에 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D램이나 HBM 웨이퍼 테스터를 이제 담당한다. 그러니까 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발로 가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이 HBM 키워드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붙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붙은 것처럼, 네, YIK, 네, YIK인가요? YC인가요? 네, 아무튼 삼성전자 HBM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가 HBM 웨이퍼 테스트 장비 개발을 완료했고 4분기부터는 매출액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전에 이제 이 YC라는 종목이 갔던 걸 기억을 해보면은 4분기다 그러면 보통 이제 1분기 전까지는 좀 슈팅 랠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2의 한미반도체로 현재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YC 그리고 뭐 DI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가 좀 여기가 박스를 만들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저항을 이렇게 몇 차례가량 받았던 이력이 있고, 근데 그런 구간들을 금요일 시장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한가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좋은 상한가는 아니었어요. 사실 보면은 뭐 갭이 그렇게 높이 뜬 것도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상한가 상따를 하신 분들 뭐 할만하긴 했는데 또 저한테 또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러면은 나는 월요일부터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이때부터 종가 베팅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쭉 상승했고요. 근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최근 다른 타 방송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YC와 이제 기존 반도체 대장주들, 그러니까 뭐 여기 두 번째는 삼성전자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였죠. 그리고 여기는 DI, 그나마 최근에 좀 핫했던 DI,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YC 종목이고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주가가 이제 한 8만 원대, 9만 원대, 뭐 아무튼 그 정도 찍고 나서 이게 주가 하향세였죠 최근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하향세였어요. 물론 여기서 반등을 좀 하긴 했죠. DI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근데 이 종목만 이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지수랑 비교를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찍어 왔었는데 그때 월요일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역사를 이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들도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 남들과 좀 다른 시선이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부터 종가 베팅 여기에 상한가를 갔는데 쭉 내렸습니다. 갭도 별로 안 떴었고 차라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공략을 도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상한가 이후에 매매잖아요. 그게 상한가 간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상한가 다음 날 매매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보시면 다음 날 이렇게 시세 주면서 또 매도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시세를 잘 주고 그러기 때문에 종가 베팅 했는데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한미반도체처럼 근데 이제 안 가길래 그냥 바로 대응했습니다. 비중 바로 줄였어요. 안 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종가 베팅 했는데 이게 시간에서 마이너스 거의 한 4-5%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버텼습니다. 그거를. 그 버티고 나서 이게 보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네 이러면서 이제 버텨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YIK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식의 또 하점도 많이 인증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개인적으로 YC라는 종목을 이번 주 월요일 뭐 금요일부터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안 만지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소외받으셨을 거예요. 왜냐 이 종목밖에 가는 게 없어요. 꾸준히. 근데 그 꾸준히 가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종목밖에 없는데 제가 또 그거를 잡아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약세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종목은 저 윤사무를 통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상승을 누리고 싶고 또 리스크는 피하면서 또 멋진 종목들을 이제 들고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가고 싶고 또 수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YC 매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상한가 다음 날도 픽을 해주셔서 공략을 해주시고 수익까지 챙겼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HBM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는지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 시그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RS 오토메이션이고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도 바로 푯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푯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 종목은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상한가 다음날 공략 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왜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상한가도 그 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약간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뭐 이렇게 수능처럼 등급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등급으로 나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등급짜리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막 좋은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아니면 내 종목이 상한가 가서 기분 좋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밑에서 잡아가지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하기에는 제 원칙이랑 맞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하지만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갈등을 했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수익을 너무 잘 내가지고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차라리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하자. 차라리 그때 좋은 흐름이 나오면 그때 사자. 약간 이 생각으로 좀 봤던 것 같고요. 일단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조금 기사가 좀 예매했던 게 일단 오늘 좀 악영에서 반도체 OHT 라인 족점 적용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 키워드가. 근데 세계 뭐 최초도 아니고 최소형 로봇 사축 제어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좀 예매하게 기사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이 기자분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는 적이 없는데 좀 희한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자분은 굉장히 잘하는데 아무튼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AI로 묶어버린 거는 사실 이 종목이 로봇 테마예요. 로봇 관련주예요. 로봇 관련주. 근데
로봇 관련주로 따라온 종목이 있었나요, 오늘? 이 종목 말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별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반도체도 그렇게 강한 것 같지도 않고 로봇도 강한 것 같지 않고 이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AI로 제가 묶어버렸는데 어쨌든 로크웰과 엔비디아 AI 협력 이거에 있어서는 예전에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1차 파동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션 제어기기 이제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세계 최초 로봇 모션과 이제 스마트 팩토리 튜닝에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게 좋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AI를 이제 로봇에다가 AI를 심겠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멋진 로봇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야, 그러면은 좀 재료는 되게 좋다. 섹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거에 반영이 됐었다가 주가가 이런 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가면은 참 이쁜데 쭉 내려버렸어요. 상승분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한가를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보시면 차트가 여기 보시면은 앞전 산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네, 물론 여기 앞전 산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조금 물론 여기를 이제 또 상한가를 가버리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로봇주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갈 거라고 하면은 분명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공략할 자신은 있어요. 얘네가 간다라고 하면은 가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을 저는 다 파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유일한 상한가 종목이었고요. 다만 로봇 테마를 형성하면서 대장으로 간 종목은 또 아니라서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한번 저와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RS 오토메이션은 관망 쌓인 주셨습니다. 개별 모멘텀으로 오늘 좀 뛰어오른 만큼 내일장에서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해보고 이 종목을 대응을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강세 개별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지주사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지난달 28일 본사에서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5대1 비율의 액면 분할 승인을 발표했으며 이후 9일부터 24일까지 매매를 일시 중단했었는데요. 거래 재개인 첫날인 오늘 개인들의 사자속 장세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회복하며 4.5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장에서 4% 넘는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전문가님, 이 에코프로 전문가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잖아요. 이 종목이 다시 돌아온 걸까요? 돌아온지는 모르겠는데 좀 네. 어떤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에코프로가 5대1 액면 분할을 마치고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호재가 맞는데 또 이게 어디서 발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테슬라 사례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잠깐 그 기대감 액면 분할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렸다가 나중에 쭉 빼버렸잖아요. $100대까지.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했다라는 거는 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그리고 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다들 약세 흐름을 보였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내년 저가형 신차 그리고 택시를 출시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12%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도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 핵심 라운드 피겨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종목이 원래 50만 원대의 진짜 주가가 형성이 되다가 지금 10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11만 원, 10만 원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중요한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정도면은 좀 개인들이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넘긴 것 같고 아마 좀 매물을 소화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려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여기 가격 지금 현재 주가가 위치한 가격대를 보면은 여기서 일단 지지를 최근에 좀 해주고 반등을 줬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작년 4월달, 5월달에 보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요. 여기를 벗겨내니까 좀 급등.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더블탑을 맞고 나왔을 때도 이런 데서 좀 지지를 받았죠. 한두 달 이렇게 지지받고 나서 또
그때 당시 150만 원대였죠. 158만 원이었나? 지금 30만 원이지만. 네, 어쨌든 그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이거 헤드앤숄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무슨 소리냐?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매물대적인 요인들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지 저항이 뚜렷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봉상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면은 일봉상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이 뚜렷한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 한 군데 있죠. 여기 한 군데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 정도가 좀 핵심 레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등을 줄 거라고 하면은 여기 레벨에서는 나와도 좀 이상하진 않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에 앞서서 다른 거에 앞서서 리튬 가격 5년 차트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좀 여기에서 한 몇 개월간 좀 횡보를 했어요. 박스권을 횡보를 했는데 리튬을 보시면은 이 비슷한 자리들에서 좀 약간 여기를 좀 확실하게 이제 좀 안착을 할 때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지금 여기서 좀 지지해주고 방향성을 좀 턴하고 있죠. 최근에 기사를 살펴보면은 리튬 가격이 조금 회복을 해줄 것 같다. 이러면서 이것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들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를 잠깐 이제 살펴볼 건데 제가 22년도, 23년도 초에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테슬라를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저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100달러대.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거의 300달러대 부근까지 갔었죠. 근데 보시면 패턴이 비슷해요. 패턴이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주가 내렸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보통 여기가 이제 78.6인데 이 저점과 이 고점의 되돌림에 78, 거의 80%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서 반등하고 이렇게 고점 높이고 나서 쭉 내렸죠. 그래서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에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80% 정도. 거기서 이제 반등을 준 건데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사이퍼라고 하죠. 뭐 하모니 패턴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이퍼 패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이퍼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결국에 이런 저점과 이런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자, 여기가 마주 맞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사이퍼 패턴도 있겠다. 삼각수렴의 하단도 있겠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반등에 좀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보시면 이런 데서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데서 좀 저항을 받다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위로 트느냐 아래로 트느냐 이걸 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틀 거라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사기에는 리스크가 좀 적은 자리다. 사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적어요. 괜찮은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좀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거의 최고의 주식이었죠. 거의 20만 원부터 150만 원, 160만 원까지 생산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이제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에코프로를 제가 그 교육방에서 150번 가량을 공략을 했어요. 보시면 일봉 차트, 로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매일매일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좀 에코프로를 지금 공략을 하려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만간 좀 좋은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나 이제 리튬의 가격이 바닥을 현재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IRA 그 양극재 요건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가 조정이나 어떤 불확실성은 피하면서 시세 이런 식으로 알곡을 챙기는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면 분할을 마친 에코프로 전문가님이 원사이클 매매로 큰 수익을 챙겨주셨던 종목이라는 거 전문가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이슈들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도 다시금 담아보고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자막 보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매일 또 투자 인사이트 챙겨가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서요. 당장 내일부터 이러한 공부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지 큰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인사이트 강의 통해서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종목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추세 추종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에코프로 사례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만 원에서 150만 원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모든 파동에는 저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종목이 1,000만 원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까지 저는 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시장을 보면은 그런 종목이 없죠.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이렇게 올랐을 때 6배 올랐을 때도 모든 순간엔 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제 계좌가 퀀텀 점프가 되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월 1,000원 벌다가 그때는 이제 월 억대 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하고 있거든요. 뭐 한 가지만 뭐 차트만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가치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 만 있다라고 해서 주가는 올라간다 생각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재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다 보면은 신선한 재료로 되어 있는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맛이 틀리고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매매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 종목이 나왔을 때 매매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그런 거를 이제 거래 대금을 이제 재료의 크기라는 거는 사실 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걸 이제 최대한 객관화해서 수급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거래 대금이 뭐 얼마 정도 나오면은 이 종목은 시장에서 A급으로 반응을 하네. 이 정도 나와? 그러면 한 10급으로 반응하네? 이렇게 저는 판단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비중을 실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좀 뭐 위에서 살 때도 있고 밑에서 타점을 잡을 때도 있고 거기에서 좀 약간 미세하게 좀 잡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38광땡 기법을 굉장히 좀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세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에서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기가 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잡는 건데 보통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려가는 특성을 보여요. 추세가 잘 반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다만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다라고 했을 때 시세 여기가 50%예요. 그러면은 최소 38% 정도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주가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100이겠죠? 여기가 0이고 했을 때 여기가 또 38%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38.2%의 어떤 지지 라인을 깨지 않고 올라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가는 굉장히 좀 추세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추세 지표가 이제 있는데 YSL 밴드라고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운영하는 교육방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이제 USB나 이메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영상을 제작을 해서 얼굴이 나와서 강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수급 매매라고 했기 때문에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면은 그때 이후로 우리는 매수를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이게 빨간 선이 38선이고요. 이 위에는 이제 YSL 밴드 하단, 상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위에 있을 때 공략,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이쁘게 눌렸을 때 여기서 이제 공략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여기 밑에 있을 때 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상향 하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상승장악형. 그럼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략을 했었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공략할 필요가 없죠. 38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뜨게 되는데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단 또 한 15분 만에 또 한 5에서 6%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는 추세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일날 60%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타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상승 장악형 38선 YSL 밴드
위에 이렇게 우상향할 때.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함께 이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타점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종목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멋진 종목들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히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오픈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저는 항상 나올 때마다 거의 공개식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데 DI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종목을 뭐 단타를 해라. 이 관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기 스윙으로 모아하기에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TSMC TSMC 전 세계적으로 그런 파운드리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TSMC,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보다 훨씬 앞서 있죠. HBM 6세대를 개발하겠다. 제가 아까 이제 YC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해서 삼성향이 굉장히 많은데 한미 반도체랑 D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발이에요. 거기다가 그 D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TSMC와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6년 양산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42%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다 쇼티지 HBM 장기 국산화로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최근에 좀 괜찮았죠. 좋았습니다. 거의 한미반도체의 이제 부대장격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PER이 한 80배에서 한 90배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한 PER이 한 20배 정도, 약 20배 정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단타로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단기 스윙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동 자체를 1파동으로 봐요. 1파동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에 이제 거의 만 원대에서 거의 지금 15만 원까지 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파동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DI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눌렸을 때는 1파동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큰 자리는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봉 관점에서도 이제 15,000원 정도가 저항이었는데 그 구간들 위에서 계속해서 놀아주면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제 이쁘게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 거래량도 바짝 말라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최태원 그 SK 회장님께서 오늘 장 끝나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젠슨황 엔비디아 CEO와 실리콘밸리에서 회동을 하면서 HBM 공급 논의에 있어서 얘기가 나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HBM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마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DI도 그렇고 오늘 시간에서 1% 상승했던 건 약간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봉상 15,000원 정도 이런 구간들을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눌려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주식을 아트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제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I 같은 경우는 PBR이 지금 20배 정도로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스윙으로 공략이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방송 끝까지 또 봐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꼭 수익으로까지 연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도 짚어봤고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강세 테마주도 살펴봤지만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속에 AI 토픽으로 YC는 매수 시그널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은 관망 시그널 담아봤고요. 히든 종목은 단기 스윙으로 매력적인 접근이 가능한 DI를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